이정영 교수님은 사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짧게 본인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출판사에서 이정영 교수님을 제가 가서 조금 놀랐는데 그 노스 코리안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신학생들이 책을 사서 보면 이분은 본인이 아마 그렇게 출판사에서 원했는지 자기 정체성은 자기는 북조선 사람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없으니까 그럼 뭐 코리안 정도로 해도 되는데 굳이 노스 코리안이라고 거기 써놓은 거 보면 아마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신 것에 대한 특별한 각별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민들레 이야기 설교집인데 어, 본인이 섬기던 교회는 한국에서 온 그 미국의 군인들과 결혼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출신들이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오빠나 동생의 예,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고 돈을 벌었던 기지촌 여성들도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목회자로서 어, 그런 목회적 상황 속에서 목회도 하셨던 분이니까 굉장히 앞서 나가신 분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헨리케 목사님이 애정을 가지고 미조 한인 열정 두 번째 인물로 이종용 박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이분의 생애를 잘 모르셔도 어, 이분이 던지는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도 이제 드류에서 공부를 했고, 또 아까 나왔던 쿠바 출신의 아다마리아 이사시 디아즈는, 아, 남미 여성으로서는 가장 최초로, 신학 박사를 받아서 교수가 됐죠. 그분도 아주 굉장히 무하리스타 디알로지. 그래서 이, 남미 여성 신학을 하셨은 대표적인 분이시고, 레티 러셀 선생님과도 굉장히 친분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서양에서는 지금 우리 헨리케 목사님이 서구 사상이 바로 이 플라톤적인 이원론. 그러니까 A 아니면 B죠. 그러니까 either A or B.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 이게 현지인이냐 아니면 타지인이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정체성에 관해서 both A and B. 그래서 우리는 동양인이며 동시에 우리는 서구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인이다. both A and B.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상들을 주역에서 가져왔다는 게 굉장히 통찰적입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성소 제가 선생님. 아마 게요. 이제 좋고인데 요즘에 여기서 지금 대학에서 동양학을 공부하다가 우리 아들 친구인데 이제 사주쟁이로 변한 친구가 있어요. 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사주라는 게 이제 주역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곳,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호주는 남반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반부는 북반부고 다른 게 많죠. 우리 지구가 이렇게 23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은 이제 싱크대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남반부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반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바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 북반부 사주와 남반부 사주가 전혀 다를 거다. 어? 이런 이제 이 얘기 끝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얘가 그래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처럼 북반부 살다가 남반부 왔다가 또 북반부 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주는 어떻게 되냐? 이 농담으로 그거 하나 연구하면 그저
노벨상 가면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어,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동양적인 것을 정말 찾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있잖아요. 이건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데요, 이건 진지한 얘기 아니고 요즘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 총력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3월 달에 아세아 여자 축구 대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북한 팀이 참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팀은 뭐 응원할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니 남북한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응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를 해놔야 되고 이제 한국에서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 이 동양인으로서 우리가 동양적인 뭐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커녕 동양적인 거 보여주기는 남북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처지가 굉장히 비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래야 하냐면 절대적인 것이 지금 남북한이 꽉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대립된.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화합이 돼서, 남북한이 화합돼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절실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축구 대회를 이용해서 그걸 해보려고 지금 많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에요. 이곳에서 남북한이 와서 동양적인 거, 아시아적인 거, 그런 걸 보여야 될 세계적인 잔치에 이거 우리가 하나라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거. 이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냥 애걸복걸 뛰고 있는 우리 처지가 굉장히 많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안타깝고. 예.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셨죠? 네, 목사님께서 뭐 점을 쳐도 된다 그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닐 때도 또 약간 점을 보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점쟁이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랬더니 점쟁이들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맨하탄에서도 굉장히 제일 유명한 사람하고 친했는데 그분이 얘기가 목사님들이 엄청 온다. 점집에. 목사님들이 말도 못하게 온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쪽으로 이끄냐, 뭐 이걸 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우리 조금 했을 때 우리 할머니부터 다 그냥 거기 고사 지내고 절에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점쟁이 집은 다 알고 그래갖고 막 찾아다니시던 분이었는데요. 우리 근데 할머니가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이 다 교회도 관리하시고 점쟁이도 다 관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아주 우리 외할머니가 딱 아주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점쟁이의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이 잘 풀렸어요. 워낙 몸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국민학교에서 55등 해요. 60명 중에서 55등 해요. 공부를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책도 안 읽고 책도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이러는 사람이 학교 이제 그래고 옛날 중학교 시험 보잖아요. 제가 박근혜하고 동갑인데 박근혜하고 같이 시험을 치는데 중학교를 치는데 그 점쟁이 우리 엄마가 갔어요. 얘는 하도 공부하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는 이화여중이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가 다녀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해서 버스를 도저히 못 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차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를 못 타는데 얘는 걸어가서 이화여중을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딴 데는 못 간다. 동네니까 이화여중을 가야 되는데 근데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어우 얘는 이화여중을 가야지. 얘가 정말 얘 사주가 이렇게 좋은데 이화여중 가야지. 어디 가냐고. 딴 데 갈 애가 아니라고. 붙는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엄마가 그냥 학교에서 무학여고니 뭐 이상한데 뭐 순명 이런 데도 아니고 승리여고 무학여고 뭐 아주 풍문여고 이상한 데 갖다가 막 그 주면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혼자서 얘는 이화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화여중은 부반장회가 가고 한 반에서 한 7등 안에 들어야지 가는데 얘 안 된다. 원서를 안 써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엄마가 기다렸다가 끝날에 떨어져도 간다는데 왜 안 써주냐. 그래서 교장실에 가서 막 따져가지고 원서를 써줘가지고 우리 엄마가 혼자서 이화여중에다 등록을 하고서 왔더니 갔다 와서 우리 엄마가 하는 소리야. 야, 보영아, 너 붙었다 그래. 왜? 그랬더니 내가 접수를 하는데 까치가 까까까 찍고 우리 보영이 여기 들어오라고 거기서 까까까 하고 뭐 야단한다. 근데 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엄마. 나는 붙었어. 그리고 딱 있는 찰나에 입학 시험이 바뀌는 거예요. 전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굉장히 못났어요. 옛날에 걔가 굉장히 좀 모자라가지고 유경수가 똑똑해요. 저 막 경기에는 막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센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성심여고 가는데 아주 저걸 바꿔버렸어요. 국어 수학만 보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국어 수학만 보라. 그래서 우리 때는 국어 수학만 봤어요. 딱 두 과목.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국어 수학 내가 옛날에 조금 했을 때 공부는 안 해도 말을 잘하니까 국어 수학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국어 수학만 봐가지고 진짜 내가 뭐 그 옛날에는 시험 보면 답안하면 그 날로 그 답안지를 갖고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 시험 이제 금방 나오고 정답이 딱 나오고 몇 개 틀렸다가 딱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딱 내가 7개가 틀렸더라고. 2개 합쳐서. 근데 그때 10개까지 커트라인이고 경기는 7개인가 하여튼 그리고 이화여고가 10개. 그래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이제 점쟁이를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 근데 점쟁이가 다 믿으면 안 되는데 점쟁이 중에서도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 그 맨하탄에서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회 일을 하세요. 대단하게 일을 하고 알라스카로 승차하셨는데 근데 내가 지금 김건희하고 그 한독수하고 망하는 걸 보잖아요. 점쟁이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역은 믿을 수가 있는데 주역도 너무 믿으면 안 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팔자와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끝까지 점쟁이를 말을 믿으면은 안 되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이런 길을 가라 그러면은 저의 멘토는 사실 점쟁이여서 점쟁이 없으면 제가 이와요 감히 이거 넣지도 못했는데 점쟁이 덕에 나 카운슬러 최고의 카운슬러가 점쟁이인데 그때는 들어갔는데 그 목사의 최고의 카운슬러도 많이 점쟁이인 것 같아요. 한국의 유명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점쟁이한테 그 센 용빨 센 그 무당들한테 많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당이 막 목사들한테 이렇게 해라 누구 만나라 막 이래가지고 사는데 끝은 파멸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끝은 파멸이라서 망해가면 점쟁이를 너무 믿으면 끝은 파멸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한덕수도 망하는 거고 한덕수도 여태까지 근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돼요. 말년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죽느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점쟁이들은 멸망으로 이끌고 죽기 전에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다가 죽게 하는 게 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한덕수도 그랬잖아요. 야, 너가 정말 그렇게 이기주의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살더니 말년이 이렇게 네가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한덕수 너 정말 그 점쟁이 그 부인하고 미쳐서 살던 사람이 너는 정말 끝으로 정말 그렇게 말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를 갖다가 마치는 건 있고 주역이 마치는 건 있었는데 끝 너무 신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친다. 그런 네. 거를 갖다가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가 들어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 감사하고요. 그 저희 살고 있는 집 옆집이 점을 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문을 확 열고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맞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서 옆집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그 원방각 우리 보면 점이라는 게 이 한자를 보시면 이 짝대기가 사람이고 가온 집게에서 점 있는 게 그게 하나님 그리고 밑에 이제 입구자로 생각하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오라클 신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본다는 건 사실 그 옛날에 그 통치자는 인간 세상을 향한 신의 뜻, 그것을 물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죠. 점이. 아마 다석 유영보 선생님 생각을 좀 우리가 모셔와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길흉 화복을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양보영 선생님 구약에 보면 사울의 영혼을 불려놓고 그 신의 뜻을 묻기로 하죠. 오라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전쟁에 이기느냐, 뭐,
근데 그게 이제 그 구약에는 신명기 사가에 의하면 초혼가, 그러니까 혼을 불러내는데 이게 음부나 수월에 갇혀 있는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 악한 영이 와서 변장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아무튼 구약의 기록 중에는 예, 음부에 있는 영혼을 불러놔서 소통해서 묻기도 했다. 근데 그것도 신탁의 뜻을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점을 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가서 제가 한 가지 하면 제가 존경하는 아무튼 여성 중에 한 분이신데요. 여성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홀수 아홉이 굉장히 위험하다. 39, 예, 이게 59, 79. 그래서 한국의 장례식장에 가면 여성들 중에서 상을 당하신 분의 연세가 79세 가장 많다. 그거 넘겨야지 되는 거죠. 근데 39에 여성들이 그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요즘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이 우울증에 깊어진 이 대인 기피 뭐 이렇게. 근데 그 점쟁이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번에는 죽을 때다. 그런데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 낮과 밤을 거꾸로 살면 당신 산다. 저희 아내 얘기. 근데 그걸 깊게 들었던 거죠. 아주 깊게 고민했더니 내가 미국으로 가면 낮과 밤을 거꾸로 살 수 있다. 와서 그 당시 본인은 굉장히 예, 아주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했던 상황인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났다. 이것도 지혜가 아닐까. 저도 재미있는 얘기 보탰습니다. 우리 김순상 선생님 마이크 키시는데 말씀하시죠. 아, 잠깐만. 아니, 제가, 예, 예, 교수님, 잠깐만. 아주 중요한 얘기. 지금 정구사님이 여성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맨 처음에 이 아니, 아세아 여자 축구 대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그러니까 강력하게 댓글을 걸었죠. 여자가 뭐냐? 여성 축구 대회라고 그랬더니 그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 여성, 남성은 일본 거래요. 우리는 여자, 남자라고 해야 된대요. 저 이제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게 존중해 주는 게 아니랍니다. 그건 일본식을 따온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라고 합시다. 네네. 그래서 아세아 여자 축구대회지 여성 축구대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배웠습니다. 예, 이사님. 그 책 제목, 김근수 교수가 책 제목을 잡을 때, 음, 여성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할 건가, 여자의 아들 예수 할 건가,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물었죠. 근데 조금 여자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고상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여성의 아들 예수라고 했는데, 김근수 교수님이 그 책을 썼을 때 여자의 아들 예수로 쓰신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자, 우리 김승산 선생님. 예, 뭐야, 제가 말을 하려면 앞뒤 자꾸 이 순서를 까면, 이 뇌에 관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간이 그 뇌에 관한, 우리가 점이니 뭐니 이런 생각이 다 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뇌를 안에서 뭘 하는가 치면 뇌가 90%를 다 해요. 오장육부 움직이는 것부터 모조리 다 뇌가요. 근데 뇌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우리 지성이나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되는 건 전부 하나님 점 이런 거에 맞추는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다 할 때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때는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뇌 논문을 써서 그 상을 받은 많은 7가지 논문이 제가 아직까지 본 것 중에 7가지가 있는데 그 뇌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맘대로 해, 내 스스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프단 말이야, 만약 아프면 그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암 사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아이 포기하고 죽어야지 내일 편안하게 죽을 생각만 하고 진통제나 잔뜩 사다 놓자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점을 보러 갑니다. 어? 혹시나 무슨 구멍이 있을까 하고. 이런 게 우리가 그 뇌 메커니즘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자연의 캐션 마크를 옛날에는 나무에다 절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발전해서 모든 신앙이 나오고 철학자가 나오고 그렇지만 아직도 순수한 그 아주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네 가장 가까운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실험한 게 있어요. 뇌런 그 작용에 의해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점쟁이라는 건 지금 21세기에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요, 예를 들어 아픈 애한테, 야, 너니 꼭 낫을 거야. 이거 이제 꼭 낫을 거야 하면 나서요. 왜냐? 그 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뉴런 세포가 움직이면서 면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는 곧 죽을 거야. 죽으면 정말 죽어요. 왜냐? 그런 게 심리적인 작용을 해서 뇌 작용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런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뇌 세포가 그러니까 이제 뇌가 한 1kg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신체에서 적지만 가장 칼로리를 많이 써요. 가만히 있어도 뇌는 움직여서 계속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칼로리를 쓰는 뇌가 모든 사고 방식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쌓여온 지식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거죠. 오늘 아까 한예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 민들레 하나도 민들레 쪽에 보면 자기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지지만 잔디에서 보면 전 없애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민들레를 사실 그, 그 영양학적으로 보면 민들레만큼 좋은 게 없어요. 또 사람한테. 그 하얀 진액이 나오는 민들레를 약을 만든 것도 있고 굉장히 강한 그 면역체를 이루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점을 보고 이렇게 쏠리는 것 같은 이런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심리학이 아,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죠. 근데 서양에서 지금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근사체험, 임사체험까지 가서 사후에 종교가 얘기하는 사후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파들은 고전적인 파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 그런 신적인 영적인 체험을 인정하는 과학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심리학을 가르치는 학교의 어떤 그 학풍이나 새로운 전통은 지금 김순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후 체험이나 뭐 근사 체험,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터널을 통과하고 환한 빛을 보고 돌아가셨던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들은 전부 다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대마초를 피거나 마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그 황홀경을 체험하는데 전부 다 화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는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돼서 뇌파 얘기하고 이게 측정을 다 하는데 모든 세계 지금 김순산 선생님은 사실 양자역학과 뇌로 다 설명이 된다. 근데 본인은 그걸 굉장히 신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학으로, 아니요.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아니, 모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 잠깐 잊어버리기 전에 잠깐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잠깐만 제가 네. 끝낼게요. 어, 마더니즘이잖아요. 네. 마더니즘. 네. 그런데 과학으로 다 설명되지 못하다라고 과학을 맹신했던 철칙이었던 과학을 맹신했던 서양 사고에서 반성하기 시작한 게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풍 사이에서 어차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맹신했던 역사적 사건이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전하는 겁니다. 과학적 계산으로는 미국은 월남을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예, 설명, 아무튼 모든 거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모시고 그리고요, 아니, 잠깐, 제가 잊어먹기는 4월 5일 날, 저기, 이북에서 마라톤 대회를 해요. 세계 마라톤 대회를. 그때 정강일 씨가 오셔갖고, 그거 하는데 들었는데, 그런데 다 초대를 했는데, 그 패스포드가 허용하는 사람인데, 미국 패스포드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패스포드가 못 가고, 이스라엘 패스포드가 못 가고,
한국 패스포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스포드는 오라고 지금 초청장이 왔어요. 이북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4월 5일 날. 그래서 4월 5일 날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정강일 씨라고 서울에서 저기 그 평화통일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까 수현 씨가 나와서 얘기하시고 싶었는데 네네네. 수현 씨 나오세요. 네, 그런데 그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북 여행을 자유화해준 특별 행정명령을 해야지 그렇죠. 미국행,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연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가끔 오셨나요? 자주 오셨는데 네, 요즘엔 자주, 잠깐 자주 왔어요. 자기소개 자주 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자주 왔는데, 제가 이걸 도서관에서 듣느냐고 화면하고 이게 안 됐는데, 지금 이거 이종용 선생님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좀 미술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분이 떠올라서 얘기를 한번 껴들고 싶어가지고, 네, 막 끌고 말씀하십시오. 나왔어요. 네네. 저기 서경식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서경식 선생님 일본 분인데, 나의 조선 미술 순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어쨌든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작가들을 여성 작가 뭐 성소수자 등등의 괜찮은 작품들을 막 설명을 했는데 되게 그 글도 흡입력 있고 되게 좋아요. 그분이 일본에서 비슷한 처지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주역을 신학으로 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저는 주역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 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 옛날에 성경 우리가 문맹이었을 때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을 스테인 글라스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막 설명해주고 사람들을 알게 했잖아요. 깨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알려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철폐라든지 인권을 신장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역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어느 산골에서 태어나신 여자분이 어느 어촌으로 만약에 시집을 갔어. 근데 산골과 어촌밖에 몰라. 그런데 주역이라는 것들을 던져주면서 시야를 확장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너 여기만 있지 않고 저 넓은 세계에는 이것도 있어. 그리고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별도 있어. 달도 있어. 이런 것들을 주역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역이 필요 없지만 우리 안에 신성을 우리가 깨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많은 책들과 지식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로 설명해야 됐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나 이 동양에서는 주역으로 세계관을 확장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역과 그거는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서경식 선생님이나 이정용 선생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주역으로 신학을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소수자들 그러니까 소외받는 사람 아까 맨들레 그 얘기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 분들이 문서 체험해서 그러니까 서경식 선생님도 뭐 교수고 아까 이정용 선생님도 교수고 그들 자체는 굉장한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도 힘들었던 그러니까 힘들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더 귀한 존재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귀한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주역에 대한 얘기 이정용 선생님이 어떻게 주역을 얘기하셨는지가 더 궁금해서 그 네. 얘기를 다음에 들을 수 있을까 뭐 여쭤보기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네. 헨리키 목사님, 뭐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연구하셔서 예, 3개월 뒤에.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수연님이 얘기하신 거에 저도 지금 마음으로 수연님께서 결론적인 얘기까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실은 주역책을 또 펴놓고 또 한번 동양학의 진수를 텍스트 중심으로 좀 매몰돼 볼 정도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정련 선생님께서 어떻게 주역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 성경을 바라보고 이 신학적인 이 화두를 이끌어 갔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정룡 선생님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자기는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의 색깔을 자기가 한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까지 갔냐면 주역을 넘어서 그 김일부 선생의 그 정역 조선조 말에 이제 나온 그 주역을 이어가는 어떤 정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역까지도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것들을 펼쳐나가려고 했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정신은 항상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이정용 선생님이 조금 더 오래 더 지금 우리들과 같이 사는 동시대까지 살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오늘의 AI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신학을 또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60대에 그냥 생을 마감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있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모임에 저도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서 들어보면 아, 이 제자들은 아직 청출어람이 못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정룡 선생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린 오픈 엔디드 그런 마음된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제자들 그분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선생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주역을 가지고. 네. 그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수연 선생님 그 뒤에 페인팅은 본인 작품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게 판자촌 아니면 뭐 도시 새벽에 오는 그렇게 느끼는 것도 또 하나는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신지 궁금한데 잠깐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 뒤에 그림은요, 미술관에서 이제 사진 같은 그림을 찍어가지고 제가 그냥 배경화면으로 뭔가 아무거나 그냥 눌러가지고 한 거고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카트만두 네팔에 계신 우리 윤정수 선교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 오늘 우리 이정영 박사님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북한, 북한 출신으로서 조금 크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북한 출신으로 또 그렇게 아이, 정체성을 이제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주역을 통해서 또 뭐 정역을 통해서 그렇게 참 찾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신학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국인은 분단, 분단 그래서 대립, 빨갱이 아니면 남한 사람 이렇게 대립과 반목 이렇게 분열, 나눔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이루고 신학을 할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네팔 히말라야에서 살면서 어, 어떻게 그 신학을 열어가면서 세워갈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히말라야 높고 깊은 영성 이제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주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 히말라야의 봄이면 피어나는
그 랄리고라스, 한국의 철쭉 같은 그 붉은 흰색 핑크빛 그 히말라야에 만발하는 이런 그 랄리고라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신앙과 신학의 꽃을 이 땅에 에, 꽃을 피워 어떻게 피워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 이 네팔은 물소, 물소, 버팔로 그 물소의 신학, 그 인도네시아 물소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물소가 굉장히 이렇게 우유와 또 고기 이 인도 네팔의 그 상징이 이제 물소 이 그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참 그런 그 물소의 신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음, 펼쳐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그 너무 이렇게 그 주변 이런 얘기보다도 이제 이정용 박사님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 신학과 신앙을 펼쳐갈 것인가 그 아이덴티티를 세워가면서 좀 그런 쪽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의 워러 버팔로 디알러지 물소 신학 아주 일본의 스스케 고야마 교수가 선교 신학의 핵심으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원앙솔이라는 한국 영화가 나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뛰어넘는 동양적 신학의 아주 좋은 패러다임이었는데 또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김성복 목사님 이렇게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현디 김 목사님 말씀에 저는 첫 부분에 민들레와 잔디밭 그것이 그 말씀하셨던 교수님이라 할까요? 누구 목사님이신지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름은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잔디밭은 미국의 현재 현장 아닌가. 그 속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다 민들레겠죠? 그 민들레들이 잔디밭이 차별을 하고 자기들에 있어야 할 곳에 너희가 왜 왔냐 하는 식의 대우를 한 것에 대한 이거는 일본에서 제1동포로서 태어났던 제 인생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 미국에 가신 분들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있으면서 잔디밭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본인들이 민들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진심으로 못다 있는 것인지 그 잔디밭에서 그것을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것인지 그리고 많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그거 자체에 대한 소위 자기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란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다른 분들이 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이 나오질 않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좀 질문을 했던 것은 우리 제2동포들의 지문, 지문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할 수 있는 일본 법을 바꾸는 데 많은 운동을 했고 그런 노력이 재미동포들의 세계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흑인들이 이미 먼저 자기들의 인권 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제 우리 재미동포 한국인 재미동포들의 인권 운동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저는 제 아들도 지금 미국에 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나 기가 죽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들만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질문이 나온 겁니다. 제가 설명 많이 못합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인 다른 선생님 얘기도 좋지만은 모두가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의 민들레의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저기 그거 안 소리가 꺼져 하셨어요. 있어요. 아, 마이크가 예.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강아지가 자꾸 자기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섬기다가 제가 마이크 끄는 걸. 아무튼, 미주 한인들은 요 질문을 가지고 또 조금 이따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 말씀하시죠? 예, 이정용 저기 신학자의 책이 유명한 책이 역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했고 유명한 책이고 그 역으로서 이 모든 신학을 닮을 수 있다는 그러한 설명과 함께 서구의 이혼론적 대립, 그 갈등 이러한 체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이 역의 신학이라고 본 거예요. 화합과 조화, 상호 융합과 이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음양 관계를 통해서 그를 넘어서는 그런 걸 주장하신 아주 신학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주역하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대개 우리가 잘 그걸 중심부를 못 보고 오해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정용 그 신학자는 목사님은 이칭 그래서 역의 신학이라고 말했어요. 주역의 신학이 아니라. 그 주역은 주나라 때 문왕이 새롭게 개편한 역을 주역이라고 해요. 그 전에는 역이었어요. 역. 그래서 본래의 역. 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우주 철학을 말하는 거고 점치는 거나 사주팔자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철학을 말하고 있는 그 철학, 그런 학문이에요, 본래는. 그 문자가 없을 때 끊어진 막대, 붙어진 막대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내요. 인간의 모든 이 철학, 체계, 사상, 그리고 우주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문자가 없을 때 두 가지 막대기로 다 설명했던 건데 나이프니치는 그거를 영과 일로 해서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요. 역, 역의 그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원리하고 똑같아요. 역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0과 1로 모든 것을 설명해 내는데 다른 거는 서양은 이원론적인 사고로 갈등,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역은 상호 보완과 협력이에요. 그래서 그 대립 구조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정용 목사님은 설명해 낸 건데 뭐 점이니 뭐니 주변부로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본질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네.
예, 김성공 목사님. 예, 어, 이정용 신학자 감리교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역이냐 역이냐, 근데 이 역을 조화를 이룬다.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 이거는 해겔의 정반합에 이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음, 무지개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역의 신학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까 네팔에 계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대립, 예, 대립과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 예,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고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강요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 빨갱이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억울한 난 빨갱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저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에, 영과 일 사이에 다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까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다양성, 그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정 신부님께서 역의 신학, 그래서 우주 원리,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건 또는 예,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는 역의 목적을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김성모 목사님 무지개 패러다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숙자 목사님께서 요청하셨던 답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굉장히 심취했죠. 물론 제 아들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구 남성의 자기 반성이니까 자기는 서구 남성일 필요가 없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 아들이 학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 무시하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많이 매달렸어요. 저는 제 삶이 아들의 문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무지개 패러다임, 그 레티 러셀 선생님 주로 얘기하셨죠. 어, 이 발주노초 파남 보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에서 유학생 삶을 오래 이었으니까 그 현장에서 내 목소리, 동양적 목소리, 동양 남성으로서 가치관, 세계관을 얘기하고 신학적으로도 늘 얘기했는데 그게 환영받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캐치플레이즈 중에 하나가 Let us celebrate our differences. 그러니까 우리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의 차이를 축하하자. 우리의 차이를 즐기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토론할 때 이게 백인 남성이나 백인 여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동양적 또는 한국적인 걸 항상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중 경험, 민중 신학, 그런 것도 많이 가져오려고 얘기했죠. 다석 유용모.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새겨 들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 다원주의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니네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는 기독교인이면 가슴은 유교인이고 배는 불교인이고 우리는 겉옷을 다 입고 있으면 크리스찬이지만 외투를 벗겨 놓으면 이 유교인이고 또 속옷만 입고 있을 때는 불교인이고 홀딱 벗겨 놓으면 무교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섞여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서양 애들한테 좀 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종용 교수님의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항상 특히 팬데믹 왔을 때 묻지마 아시아인 폭행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또 이 트럼프가 그걸 부추겼어요. 그래도 되는 걸로. 그런데 수평적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흑인들이 아시아 여성을 길바닥에 가는 여성을 아무 자기 연관 없는데 폭행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맨하탄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쪽에서 조정하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수평적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저희가 뭐 제가 그 맥도날드나 이런 버거킹 같은 데 가면 그 돈을 받고 하는 캐셔가 흑인 젊은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무시하죠. 동양 남자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밸류 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까지 다 주는 세트 메뉴를 오더했는데 저한테 음료수 컵을 주는데 사이즈가 원래 줘야 될 음료수 사이즈를 안 주고 그 키츠 밀이라고 어린애들 주는 반토막짜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걸 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웠던 거죠. 백인 흉내를 내는 동양 남자가 왔다. 뭐 아무튼 매일매일 여기서는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이민 단속국의 타겟이 너 영어 해봐. 난 미국 시민권자다. 너 발음 액센트 너 여기서 태어난 것 같지 않은데 너 일로 와봐. 그 무조건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let us celebrate our difference. 그래서 다양성을 위해서 미국에서 용광로 옛날에 이민이 용광로에서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우리가 다 녹는다. 그런데 용광로에서 우리가 안 녹나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멜팅 팟에서 미국이라는 미합중국의 멜팅 팟에 우리가 안 녹아들어요, 주류사에. 그래서 요즘에는 샐러드 볼, 그래서 샐러드 아래는 토메이토는 토메이토대로 다 야채가 그대로 있지만 샐러드를 먹으면 조화가 된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모델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제가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20여 명이 IC가 와서 남미계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타운에 시의원은 6명을 두게 돼 있어요. 시장. 근데 시장 한국인 6명 시의원 중에 백인 남자 한 사람 빼고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2세 시장이 이 일은 이 미네아폴리스 시장과 다르게 이 일은 시정부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민주당 시장님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이 제가 살고 있는 이 거리 브로드애버뉴라는 이 어, 중심가가 있는데 거기에 90% 이상의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인데 이 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불경기 속에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인 펠팍에서 65%가 한인인데 한인 소리 비비자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어 악센트가 너 다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 주던 표면적으로는 존중해 주던 미국 사회. 일본에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마 아주 대놓고 차별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정숙장 목사님. 여기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웃으면서 인사하고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 웃는 얼굴 뒷면에서 동양인들을 차별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세대는 제가 대변을 못하겠지만 직업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저는 조금 드렸고, 나중에 또 그렇죠. 우리가, 저기 그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당하는 거는요. 뉴욕이 제일 안 당해요. 이 50개 중에서. 왜냐하면 뉴욕은 다양한 민족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민족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들르키고 사는데 제가 이제 카나다 같은 데 여행 갔을 때 어머 식당을 갖다 예약했는데 미국 사람 하나에다가 동양 사람 6명이 나타나니까 안 받아요. 식당에서. 다 찼다 그러고 예약을 다 했는데 한 명이 늘어났으니까 니네가 왜 5명이 예약해놓고 왜 6명이 왔어? 너 왜 못 들어와? 2시간 있다가 와.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제가 스키장에서도 받았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웃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80년대, 90년대는 또 말도 못하게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좋은 식당에서 차별받아요. 좋은 식당에서 차별받고 하여튼 엄청난 그 이상한 차별을 갖다 받고 사는데 아까 또 요것도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영적인 거 얘기하시는데 그 뇌과학 근데 모든 거가 정말 내가 점쟁이 또 특이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직장을 구하는데 서대문 산골에 막 그냥 무당한테 딱 갔어요. 근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비행기를 그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딱 그리더니 내가 그럼 비행기 이거 타냐 그랬더니 아니래. 너 비행기 밑에다가 책상을 하나 딱 그리더니 네가 이 회사에 여기에 취직한대. 7월 달에 너 여기 내가 1월 달에 전보러 갔는데 7월 달에 여기 취직한대. 근데 나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나마 정말 5월 달쯤에 우리 조교가 전화해서 너가 저기 에어라인에서 사람 뽑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에어라인에서 티켓팅 오피스에 취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전쟁 그 영빠를 받은 사람 생년월일 이건 주역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갖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맞히는 거가 내가 정말 그게 참 희한한 일이 있었고요. 그건 정말 아주 이그젝트리 정확하게 맞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역을 갖다 잘 풀어서 맞힌 한국의 점쟁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영빨로 생년월일 아무것도 모르고 얼굴만 보면 딱 얘기를 해. 너는 이렇게 미국에 갈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역을 갖다 생년월일 갖다 풀어서 딱 얘기하는데 내 동생이 점을 보러 갔어요. 그때 이제 아들 갖다 넣었는데 그 주역하는 사람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학자인데 고개를 깍두기면서 참 이상하다.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큰아들은 그러니까 그 유산상속 받는 것도 거기 주역에 다 나와요. 아버지 복이 한 개도 없는데 이 작은 아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 복이 많을까? 얘는 엄청난 재산을 받는데 왜 같은 형제인데 왜 이 조그만 아들이 이게 받고 큰 아들은 왜 안 받을까 생각한 거예요. 내 동생이 이제 생년월일만 줬는데 그러니까 내 동생이 이제 아빠가 틀려요. 걔가 2번째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그 2번째 결혼했는데 2번째 결혼한 남자가 이제 막 정말 쇼핑몰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게 아들이 하나예요. 딸 둘에다가 딸 둘은 이제 옛날 부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얘를 또 엄청 이뻐하고 얘가 또 무지무지 똑똑하니까 하여튼 그런 걸 갖다가 주역에 그게 다 나타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네, 아주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 입양아 문제에 여기서 잠깐 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어, 미국으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입양아들이 갔는데 그중에서 그 국적을 상실한 입양아들이 지금 2,500명인가 얼마가 있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 이런 부분을 만약 이정용 목사님이 계셨다면은 이 일을 제기하고 투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미국 땅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배척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고 있는데 그 국적을 잃어버린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미국에서 국적을 잃어버린 입양아들을 위한 노력을 이제 전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최주석 선생님도 그렇고, 헨리키 목사님도 미국에서 민들레 이야기 2, 본인이 겪었던 민들레 경험은 무엇인가? 그것도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일본에 있는
제일 동포들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연대해야지 되는데 중국은 사실은 사업으로 많이 갔는데 중국의 제중 동포들과 재미 동포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일본은 지금 재외 동포 숫자 3위잖아요. 1위가 미국이고. 근데 지금 저희가 민권센터 같은 경우는 원폭 피해자, 그분들의 경험담, 그 다음에 미국 국회까지 가서 원폭 피해자들의 인생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핸디킴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저 민들레들의 이야기는 그냥 소개만 했는데 또 우리 재미 동포들은 공항 들어올 때부터 차별받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JFK에 왔을 때 Can you speak English?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영어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평생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물론 영어를 미국 사람들처럼 못하지만은 우리는 랭귀지 그러니까 배리어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언어 장벽. 말을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여기 네이티브 그 잉글리시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것은 느낌으로 알죠. 느낌으로 알고 또 물론 저는 이제 뉴욕이라는 이 다인종 다양성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세탁소에서도 일해보고요. 여러 군데서도 일해봤지만은 결국은 랭귀지 배리어에 걸려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인토네이션에다가 또 발음에다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이민자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의 본고장에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connected, 연결. 어떻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하늘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들. 이것이 이제 여기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뭐 미교협이라고 하는데 낙하색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2세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물론 여러 인종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일종의 우리한테는 저항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미주 한인들이 해야 될 가장 쉬운 우리의 한과 표시는 시민권을 취득해서 투표를 행사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운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리 포트리 지역에서도 빅토리아 우리 젊은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응급 상황을 요구하는 데 경찰이 와가지고 총을 쏴서 이제 죽은 그런 빅토리아 리 사건이 한 3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포트리 시장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러한 목소리가 또 정치권을 통해서 법안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변화돼 나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소소한 우리들의 민들레의 외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우리 그 감사합니다. 태주석 선생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뭐, 제가 뭐 얘기할 거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하여간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미국 지역보다는 차별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정 이렇게 목사님, 뭐 차별적인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좀 둔감해서 많은 경험은 없지만은 아까 그 이정용 박사님의 말씀해 볼 때는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건데 그걸 긍정적으로 하면은 나는 한국인이면서도 미국 사람이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우리 2세들, 3세들한테는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이 주류 사회도 들어갈 수 있고 차별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이정용 교수의 역의 신학, 그, 예. 성각자로서 먼저 살다 가신 우리 이정용 교수님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두신 것 같고, 또 헨리케 목사님이 이후에 이제 신학적인 주역 해석과 신학, 이것도 준비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나중에 역의 신학 할 때는 조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서로 더 깊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의 개인적인 관심, 네. 그러니까 우주로 상상하는 원리, 그것이 개인적인 삶에, 이게 이제 주나라 왕이 역을 해석한 것이 주역이라면 거기에는 주역이 이제 토정 비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면 민초들의 이 생사화복, 이거 어떻게 그 해석이나 그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대비하게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주역이나 아무튼 이 길흉 회린이 나오면 저는 판관기 사사기를 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떠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이나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징벌하거나 치시고, 그러면 그 아말렉이나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 향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뭐 드보라나 기드온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아말렉을 대적해서 물리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근데 또 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벗어나. 그러니까 이게 길흉회린인데, 저는 그 삶의 이 사이클이 인간에게도 늘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은,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점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서 고생하고 뉘우칠 때쯤에 점을 보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파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될 거다. 이거 뉘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린이 이게 사이클이 교차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 않는가. 근데 그걸 우주적으로나 국가론까지 끌어들여서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신학을 또는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양봉용 선생님이 네. 겪으셨던 아니, 개인 여기 엔터리 있잖아요. 여기 리얼 글로벌 엔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요거, 내가 잘 안 보이네. 이거 꼭, 어플라이 하세요. 글로벌 엔트리가 뭐냐면은, 갈 적에는 엑스레이 안 찍고, 들어올 적에 패스포트 없이 들어옵니다. 나도 요번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글로벌 엔트리라 줄도 안 쓰고, 패스포트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얼굴만 딱 내밀면, 거기서 다 나와. 양보용이 내 패스포트 넘버 뭐니 다 나와갖고, 그냥 무사 통과야. 그래갖고 줄을 한 개도 안 쓰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미그레이션 없이 쭉 나옵니다. 이거 하나로. 근데 이것도 없이 그냥 가서 글로벌 엔트리 가서 내 얼굴만 딱 내니까 모든 게 다 통과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꼭 하면 갈 적에도 좋고, 여기 외국 나갈 때 올 적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를 어플라이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네, 좋아요. 발행하는 네, 이렇게 거예요? 생겼어요. 네?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 아니,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미국 미국 시민권자한테 국민, 해당되는. 미국 국민에 한해서 발행하는 네, 거예요? 네네.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권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권 없이 그냥 다 무사 통과해요. 근데 근데 아무튼 이제 외국 들어갈 때 외국 여권이 필요하니까. 예,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네. 헨리키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두서없이 오늘 이렇게 화두를 꺼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정용 선생님을 소개했던 이유는 미국에 살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인들의 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소개하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공유로 마지막 하나 올려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럼 공유 잠깐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 보이시나요? 아니, 아직 공유 안 됐는데 안 보이는데요. 공유가 안 됐어요? 예. 공유했는데 꾸불꾸불한 게 아직 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공유 중단하셨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래에서. 네네네. 아래에서 여기 있구나. 공유를 제가 눌러야 되겠네. 안 네네. 눌렀네. 이제 예. 됐습니다. 이제 보이죠? 네네. 네, 어린아이가 올라타 있는 꾸불꾸불한 게 있고요. 또 밑에 또 꾸불꾸불한 게 있고, 이게 설치 미술인데요. 저는 21세기의 오늘날의 우리 시대, 성격도 다 다르고, 60억의 인구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속에서 역의 신학자였던 이정련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마지널리티하고 센트럴리스트, 과연 이 사이 속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both A and B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either A and B,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각가의 주인공은 이웅배라는 조각가입니다. 현재 국민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만든 이 조형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네, 나 처남이라고. 이게, 처남이시랍니다. 차남이세요? 네, 이웅배 교수가 처남이라고. 아이고, 여기서 또 세상이 좁은 거를 또 제가 느끼게 되네요. 네. 이웅배 교수의 이 그림이 이제 제가 민들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소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잠깐 올렸습니다. 네.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직선적인 것은 안 된다. 아마 이분이 이거를 했을 때 에세이에 쓴 거를 내가 잠깐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리면은, 직선적인 사고관 속에서는 장벽, 콘크리트 이런 쪽으로 서로 막혀버리지만, 이거는 우리 싱크대 속에 있는 배관을 아마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조형화한 건데, 싱크대는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 지하에 물들을 갖다 다 쏟아보내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역의 신학자 이정용 선생님이 결국은 그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요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